안녕하세요. 타로마왕 스텔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꼭 맞춰진 지금 당장 필요한 메시지를 타로 리딩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카드를 뽑아볼 텐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주파수를 맞춘다는 느낌으로 집중을 해주시면 리딩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카드 뽑을게요. 자, 그럼 앞에 펼쳐진 카드 파일들을 한번 쭉 보시고요. 끌리는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끌리는 파일이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리딩을 다 보시고 마음에 닿는 이야기들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뮤직 스타트. 다 고르셨나요? 그러면 리딩 순서를 공개합니다. 1번, 4번, 3번, 2번. 네, 1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드를 오픈할게요. 보시는 마지막 카드는 조언 카드고요. 리딩의 마무리 단계에서 오픈을 하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여러분들은 운명의 수레바퀴를 뽑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굴곡이 없었다고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방해 요소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삶이 그렇죠. 모든 좋고 나쁜 요소들을 다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뭔가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미 뭔가를 이루어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거나 풍족한 가정을 이뤘다거나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해나갈 게 많은 그런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머리가 복잡하신 상태예요. 해야 할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막 뒤섞여서 생각이 많습니다. 뭐가 좋고 나쁜지, 뭐가 옳고 그른지에 관한 어떤 명확한 체계적인 생각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뜬구름 잡는 기분이실 것 같아요. 혼란 속에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의 당면 과제는 여러분의 삶의 어떤 방향성을 투여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대단한 삶의 가치를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생각을 간소화하고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안 중요한 것들을 구분을 해서 체계적인 플랜을 갖추는 그런 것에 주력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 상황에 있다 보니 정작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걸 찾으셨다고 할 때 당장 그 일을 위해서 에너지나 시간을 쏟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가 너무 많고 몸과 마음이 그냥 바빠요. 이럴 때는 일단 중요한 일이 뭔지를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리해야 하는 다른 일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가야지만 결국에 하고픈 아니면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찾아오거든요. 뭐 게임으로 따지자면 메인 퀘스트가 있어요. 메인 퀘스트가 있는데 그 전에 클리어하는, 그 전에 꼭 클리어해야 되는 서브 퀘스트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느낌. 이 서브 퀘스트들이 귀찮고 별로 해봤자 남는 것도 없는데 일단 클리어를 해내야지만 메인 퀘스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서브 퀘스트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능력을 이미 가지고 계세요. 이 펜타클 8번은 장인 카드죠. 맡은 바 일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그 애니에서 많이 나오는 노력형 히어로 타입. 그래서 삶의 요소들의 중요도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잘 헤쳐나가실 그런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연애가 하고 싶은데 수입이 안정이 안 돼 있다. 그렇다면 수입 안정화가 바로 서브 퀘스트가 되겠죠? 차근차근 일자리를 구하고 실력을 쌓고 하면서 하고 싶은 연애에 올인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죠. 뭐 또 직장을 잡아야 하는데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이벤트나 뭐 여행 일정 등이 잡혀 있다면 어느 정도 이벤트나 일정을 취소하는 결정도 필요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성향의 분들이라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들에게는 환경적인 제약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좋은 상태죠. 오히려 진취적인 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플랜을 짜 놓으면 그대로 진행이 쉽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인데 배를 타는데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는 그런 순풍? 그런 환경.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할 점은 브레이크 걸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빠르게 내려갈 수는 있는데 도로 사정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갑자기 아이가 어떤 코너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호등이 절묘한 시점에 바뀌어서 차가, 내가 내려가는데 차가 이렇게 끼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앞에 있는 일 처리에 집중한 나머지 주변 상황을 신경을 못 쓰는 일이 없게끔 조심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내면이 강하세요. 뭐 외유내강일 수도 있고 뭐 외강내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면이 강하신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의 앞에 놓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니신 분들이세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러분이 그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런 게 어떤 면으로는 조금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혼자서 잘해, 저 사람이 뭐 문제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주변에서 도움이 안 온다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친한 지인이나 가족들과 같이 문제 해결을 해 나가시는 걸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결정한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메인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브 퀘스트를 클리어해야 하는 상태이고요. 여러분들이 왜 그 메인 퀘스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를 잊지 않고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막 바쁘다 보면은 정작 왜 내가 이걸 하려고 했지 하는 게 좀 희박해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연애나 직장이나 다른 어떤 중요한 일들이 왜 여러분들에게 중요했는지를 계속 가지고 가셔야지 이 다른 자질구레한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추진력을 잃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나는 지금 직장을 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 라고 생각했다가도 가면 갈수록 나 좀 놀고 싶은데 여행 그냥 갈까? 직장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결과가 뻔하잖아요. 결국에 여행 다녀와서 후회하겠죠. 좀 클리셰일 수는 있는데 초심을 잃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민을 그만하세요. 머리를 좀 식히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일들이나 상황들을 한꺼번에 인지하고 한꺼번에 처리할 생각을 좀 놓아두시고 차근차근 중요도를 따져가면서 플랜을 짜고 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차근차근 생각을 정리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은 능력이 충분히 되시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주세요. 여러분의 성향이나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오픈해 볼게요. 1번 마인드풀니스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여러분의 내면에는 문제나 걱정거리가 없는 어떤 평화로운 장소가 있다고 얘기해주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진실된 모습과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평화로운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해결할 문제나 고민할 것들이 없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이 평화로운 장소를 찾기 위해서 생각할 문제나 노력도 딱히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을 비우시고 판단이나 분석이 없이 그냥 평화롭게 존재하기를 선택을 하시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카드고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이 카드는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지녔다라고 답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성향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이 강한 영혼은 정말 여러분이 소유한 가장 큰 힘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카드는 또 지금이 바로 이 평화, 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할 아주 적절한 시간임을 알려줍니다. 판단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통제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걸 버리시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신뢰해 보세요. 그럼 1번 분 리딩 마치겠습니다. 자, 2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카드를 일단 오픈할게요. 마지막 보는 카드는 오라클 카드인데 조언 카드로서 쓸 건데요. 요거는 리딩의 막바지에 오픈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현재 상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지금 누리고 계세요. 아마도 그 이유로는 여러분들 자신이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가까운 분들이 감정적으로 일단 성숙해 있고
서로를 돌봐주고 나눔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이지 싶은데요. 아마도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은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그다지 단호한 사람은 아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약간 팔랑귀스러운 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워낙에 내적으로 성숙한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기에 여러분은 절대 민폐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이 보이는데 지금 여기 어디에도 그 펜타클 원소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동전 그림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풍요로움이 금전적인 풍요로움은 딱히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너무나 피폐한데 마음만 풍요롭고 넘친다라고 하는 건 좀 비약이 심하죠. 아무래도 어느 정도 금전적인 면도 좀 차 있어야지만 전체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펜타클이 꼭 돈에 관련된 원소만은 아니고 어떤 결과물에 관한 원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어떤 이런 결과물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연애에 있어서 결혼이라든지 학생이시라면 졸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논문을 마무리해야 한다든지 직장에서는 프로젝트를 잘 끝내야 한다든지 투자를 했는데 무슨 이익을 남겨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등등 결과론적에 관한 그런 숙제가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까운 미래에 원드 에이스를 보시면 아시지만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이런 결과물을 초래할 만한 그런 기회가 곧 오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기회가 언제 오나 하고 좀 두루두루 신경을 쓰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기회란 녀석이 왔다가 그냥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기회를 포착해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직접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 그런 기회일 걸로 보여지는데, 아까 들었던 예를 보자면 뭐 프로포즈의 기회일 수도 있겠고요. 프로젝트의 어떤 마지막 단계에서 좀 더 큰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일 수도 있고, 투자의 방식을 바꿔서 뭐 재투자를 해볼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기회라는 게 갑작스럽게 뭔가 빵 터지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차분한 준비가 좀 필요하고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하죠. 그런 좀 전체적으로 상황을 살피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게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족해지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감정적인 어떤 남을 돌봐줌과 나눔은 계속 해나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일을 진행을 쭉 시켜 나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는 분쟁이나 다툼의 조짐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런 조짐이 보일 때 여러분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혹시 뭐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남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승리자는 없고 패배자만 남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 지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이런 분쟁에 소모할 이유가 진짜 1도 없습니다. 자존심 생각을 조금 접으시고 영리하게 대처하시는 게 결국에는 훨씬 이득이에요. 근데 참 이게 말은 쉽지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걸 저도 잘 아는데, 그래서 자존심이 걸리기 전에 분쟁의 조짐을 빨리 캐치해서 방향을 트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에서 한 발짝 더 전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현재 상황이 좋지만 거기에만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려는 그런 어떤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원드 킹이 말해주듯이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시고요. 이게 여러분이 좋아서 하려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어떤 새로운 일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시작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살짝 급해지실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건 바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포즈를 했다거나 프로젝트를 끝냈다거나 직장 인터뷰를 마쳤다거나 하면은 남은 일은 기다림이잖아요. 아무쪼록 조급해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결과를 겸허히 기다려 보세요. 지금 카드들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봅니다. 조금 전에 그리고 여기 컵 기사를 보면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라고 조언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원드 10을 보고도 비슷한 맥락의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꺼번에 너무 많은 성과를 바라시지 마시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현재 좋은 상황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게 더 좋아요. 뭔가 막 더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의 풍요로움이 저하되면은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시간과 에너지와 인맥 등등을 잘 파악하시고 계산을 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지치지 않으면서 나가는 그런 방향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언 카드를 마지막으로 오픈해 볼게요. Wisdom of the Magi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현자의 지혜 카드인데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어떤 강력한 지침을 제공하는 그런 카드예요. 이 카드가 리딩에 나온다는 거는 아마도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이미 작업 중이거나 곧 시작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리딩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연애나 이런 것들, 아니면 직업에, 직장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쪽이든 간에 여러분은 레벨업 하셨어요. 이제 좀 더 복잡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여건이나 능력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의 현자들한테 도움을 구했잖아요. 마법사, 그런 어떤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으면서 도움을 구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새로운 일을 접하심에 있어서 어떤 가이드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현자의 지혜 카드를 떠올리시고 명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2번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카드를 먼저 오픈할게요. 이 마지막 카드는 조언 카드고요. 리딩의 마무리 단계에서 오픈을 하고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참 안타깝게도 3번 분들은 심적으로 예전보다 좀 못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당당한 승리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아마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과 같이 있는 걸 좋아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은 인정을 받았었고 인지도도 높았던 것 같아요. 뭘 해도 되는 약간 그런 될 놈 될 그런 스타일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들한테는 아픔이 있어요.
이 소드 3번 카드 하나만으로 아픔이라고 정의하기는 좀 그렇지만 펼쳐진 이 다른 카드들과 같이 보건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그냥 약간 실망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 어떤 아픔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이 아픔의 근원은 어떤 일적인 면에서의 실패일 수 있고요. 아니라면 인간과의 관계적인 면, 그러니까 뭐 시련, 배신 등등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관계적인 면에서의 아픔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픔의 근본은 일 아니면 인간관계죠. 다행인 것은 컵 에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기회가 곧 온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또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힐링의 기회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기회를 알아채시고 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에이스라는 녀석들은 꽤 야속하거든요. 기회를 가지고 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손에 직접적으로 쥐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야속하지만 기회를 여러분이 못 잡으시면 그냥 그 기회가 지나가 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는지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알 도리가 없는데 그래도 계속 정신줄을 잡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회를 포착하고 잡을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이 기회라는 건 아마도 어떤 새로운 일거리라든지 혹은 새로운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아픔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니만큼 여러분의 내면도 지금 피폐해져 있는 게 보여요. 힐링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도움받을 곳이 없는 것 같고 혼자라고 느끼고 또 외로운 그런 여러분의 내면이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으로 움츠러드시지만 마시고요. 시선을 한번 바깥으로 돌려보세요. 왜냐하면은 여기 컵 에이스도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기회로서 보여지거든요. 이 기회는 여러분이 다시 열정을 쏟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회인데 일맥상통하죠. 새로운 직책이나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새로운 인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회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움츠림을 펴시고 기회를 잡아보세요. 아픔이 곧 지나갈 거라고 카드들이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힘드시지만 조금만 참고 인내해 주세요. 거기다가 지금은 여러분의 어떤 단호한 결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세요. 다시금 시야를 넓히고 도약하겠다. 그런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셔야 할 때고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건재함을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이 둘 다가 여러분이 결정을 어떻게 내리시느냐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관과 어떤 기준점에 맞춰서 기회를 잡고 어떻게 행동을 할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지 된다고 나오는데 이게 말하는 뜻은 여러분이 지금의 아픔을 빨리 벗어나기 위한 일환으로 원래대로라면은 기준점에 못 미치는 거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다지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과 사귀게 된다든지 예전 같았으면은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을 그런 일거리를 맡는다든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믿음을 덜컥 줘버려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신다면 잠깐 스톱.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난 후에 여러분의 기준점에 맞는 결정을 내리셨다면 이제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실 때 의심이나 주저를 하시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을 믿어보세요. 이 아픔은 곧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오픈해 볼게요. 너무 이 상황에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대천사 하니엘 카드가 나왔는데 이 대천사는 기쁨의 대천사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빛나는 태양 속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기쁨의 대천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즐거운 흥겨운 시간이 다가올 걸 예고하는데요. 많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항상 어떤 기쁨을 인지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대천사 하니엘이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인지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축복이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지금 아픔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지금 내려오는 축복에 집중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매일 확장되는 행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픔은 지나가고 행복이 남을 겁니다. 여러분, 응원할게요. 이걸로 3번 분들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4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카드를 먼저 오픈할게요. 보시는 이 마지막 카드는 조언 카드고요. 마무리 단계에서 오픈을 하고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덜컥 타워 카드가 나와버렸네요. 4번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변화 후에 달라진 생활에 적응하고 계시는 시점인데요. 타워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이 맞이하신 이 변화는 상당히 갑작스러웠을 거라고 보입니다. 갑자기 연애가 끝나버렸다든지 진행되던 일이 엎어졌다든지 갑작스럽게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든지 등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변화 때문에 급하게 힘든 상황에 놓여버려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상태를 추스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뭘 새로 배워본다든지 일거리를 찾아본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시작하신 걸로 보이네요. 응원합니다. 일단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꽤 큰 변화였던 만큼 다시 여러분의 생활이 평탄한 궤도에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풀려나갈지가 명확하게 보이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변화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활과는 달라진 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예전 방식들이 익숙하고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호한 상태인 거죠. 예를 들자면 연애는 분명 끝났는데 예전에 연애할 때의 습관이나 행동 양식이 많이 남아있고 옛 연인을 아직 그리워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가 어렵다던가 직장은 퇴사를 했는데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에는 생각할 게 많고 이력서도 다시 작성해야 되고 또
그래도 경력직인데 예전 월급보다 적게 받기는 또 자존심 문제고, 그렇다고 자영업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직장인 스타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 많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숨을 돌리고 가만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고 이 거꾸로 매달린 자, 매달린 자 카드가 말해줍니다. 지금 당장은 어차피 너무 복잡해요. 오히려 더 움직임을 줄이고 내실을 다진다 그러죠. 내실을 다지는 계기로 이 시점을 삼아보는 게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막 찾아서 나선다기보다는 그 어떤 뭔가가 여러분에게 오는 거를 기다리는 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어떤 자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지금 당장 여러분은 환경의 제약을 어느 정도는 받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뭔가 결정을 탁 내리고 진행을 이렇게 시키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불안 요소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자신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가 조금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조금 어색하고 관계를 쌓기도 좀 애매하고 다 예전 애인이랑 연관이 있어서 불편하고 직장에서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예전 프로젝트에서 안 좋았던 요소들이 남아있어서 애매하고 마찰이 있었던 멤버들이 이 새 프로젝트에 이미 참여하고 있어서 그것도 어렵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환경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답답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들 곁에 없느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니면 곧 주어질 상황이나 어떤 일이 분명히 있어요. 새로운 인연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일거리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새로운 것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꽤 괜찮은 거라고 보여요. 예전 것과 비교해도 그다지 꿀리지 않을 정도? 어쩌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아직 확신이 없어서 바로 이 새로운 이런 것을 취하지는 않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도 서서히 그쪽으로 나아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은 기회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거든요. 이렇게 기회를 포착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점,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확실한 방침을 정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시작하셔야 한다고 나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이 모호함과 복잡함, 또 불안 요소들을 논리적인 측면에서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빨리 움직이려고 하시지는 마시고 시간을 들여도 충분히 생각을 한 후에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행동한다라는 어떤 행동 지침을 잡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또 텐 오브 코인스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시다가 내가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현 상황에 안주해버리는 그거는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아요. 잘 아시죠? 높아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언 카드를 오픈해 볼게요. 특이한 카드가 나왔어요. 애니멀 토템스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자신의 어떤 독특한 에너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 강력한 동물 토템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판타지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죠? 소환사, 정령,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동물이든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떠올려지거나 어떤 강한 공명을 느끼거나 하시면은 토템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호랑이에 되게 끌린다든지 강아지에 되게 끌린다든지 그러면은 충분히 토템이 될 수 있거든요. 동물 토템은 어떤 정신적인 메시지를 가져오고요. 또 그 그 동물 특유의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카드에서 표범이 있잖아요. 이 표범은 어떤 위대한 힘과 은혜를 나타내고요. 여기 올빼미, 여기 작은 올빼미는 그 투시력을, 그러니까 좀 더 명확히 보는 능력을 나타내고요. 사슴은 향상된 신체 감각, 운동력, 이런 거를 나타내고, 여우는 약간 좀 성적인 에너지라든지 또는 여성적인 에너지, 날아다니는 매는 삶의 목적과 비전, 힘에 대한 메시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시는 동물이 있다면 그 동물 토템의 에너지를 좀 찾아보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투여해 보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필요로 하시는 영감이나 행동력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기서 4번 분들 리딩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들을 많이 가져가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운명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비슷한 주제의 리딩을 더 원하시거나 결은 같지만 좀 다른 관점의 리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상들이 좀 있어요. 먼저 참새타로님의 너무 잘 맞아서 소름 돋을 이야기라는 영상이 있고요. 타로 묘묘님의 곧 다가올 놀라운 변화라는 영상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달타로님의 지금 힘든 일 이렇게 풀려요 라는 영상도 있습니다. 링크들은 아래 설명란에서 찾아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리딩으로 소모한 제 부족한 만화를 좀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